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원샷 1, 2, 3 핵심 이론 정리해서 다룰 주제는 바로 재고 이론과 자산 선택 이론이에요. 아니, 이자도 안 나오는 현금을 우리는 도대체 왜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들기 전이나 또 버스, 지하철에서 이동 중에 편하게 들으면서 핵심만 쏙쏙 정리하는 바로 그 시간이죠. 경제학의 그 방대한 양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쏙쏙 모아왔으니까요. 지금부터 귀 쫑긋 세우고 따라와 주세요. 바로 출발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넣어두면 하다못해 이자라도 받잖아요?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왜 굳이 아무 수익도 안 주는 이 현금을 지갑이나 계좌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배울 두 가지 이론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시원한 해답을 줄 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재고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건 사려고, 즉 거래를 하려고 돈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상식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이 지난달보다 2배로 늘었어요. 그럼 어때요? 사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먹고 싶은 것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소득이 늘면 자연스럽게 씀씀이도 커지고 그러려면 당연히 지갑에 현금이 더 두둑하게 있어야 하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합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Y는 소득, 즉 인컴을 말하고요. MD는 화폐 수요, 머니 디맨드를 의미해요. 자, 보세요. 소득 Y가 화살표 위로 올라가니까 화폐 수요 MD도 화살표 위로 따라서 올라가죠. 이처럼 소득과 화폐 수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 이겁니다. 이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바로 이런 모양이 나와요. X축, Y축, 보자마자 머리 아프다고요? 에이, 아니에요. 저랑 같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 겁먹지 마세요. 자, 그래프 한번 제대로 뜯어봅시다. 먼저 가로축, 이게 바로 X축인데요. 이건 우리의 소득, Y를 나타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세로축, Y축을 보세요. 이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현금의 양, 바로 MD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 직선입니다. 어때요? 오른쪽 위를 향해서 쭉 뻗어나가고 있죠. 이걸 우리가 우상향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소득 Y가 늘어날수록 화폐 수요, MD도 함께 쭉쭉 늘어난다는 걸 아주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유,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자산 선택 이론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돈을 단순히 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러 투자 대상 중에 하나인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만약에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1년에 이자를 10%나 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정말 꿈 같은 얘기죠? 자, 이럴 때 여러분은 현금을 그냥 지갑에 가지고 계시겠어요? 아니면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시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아마 대부분 은행으로 달려가실 거예요. 바로 그 원리를 보여주는 수식이 이겁니다. 여기서 R은 이자율, interest rate를 뜻해요. 자, 이자율 R이 위로 쭉 오르니까 현금을 가지려는 수요, MD는 반대로 아래로 뚝 떨어지죠. 화살표 방향이 서로 반대잖아요? 이걸 우리가 반비례 관계라고 부릅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금을 그냥 지갑에 넣어두면 그 행동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게 생겨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은행에 넣어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그 높은 이자를 받을 기회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아주 중요한 개념인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이자율이 높다는 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의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현금을 덜 가지려고 하고 대신 이자를 주는 예금으로 돈을 옮기려고 하는 거죠. 이 원리가요, 은행 예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자산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B는 채권 수익률, 본드 리턴을 의미하는데요.
채권 수익률이 높아져도 결과는 마찬가지겠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채권을 사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사람들은 현금 보유를 줄이고 채권을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 수요는 당연히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두 가지 이론, 그러니까 거래를 위한 화폐 수요랑 자산 선택 관점의 화폐 수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아주 멋지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잔! 이것이 바로 화폐 수요 함수입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화폐의 양, n분의 p는요, 지금까지 살펴본 소득, y, 그리고 이자율, r, 또 채권 같은 다른 자산의 수익률, b,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 이걸 보여주는 말 그대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식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배운 내용, 이 표 하나면 그냥 끝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소득 Y는 화폐 수요랑 플러스 관계, 즉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반면에 이자율 R이나 채권 수익률 B 같은 다른 자산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관계, 즉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핵심 포인트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화폐 수요 이론의 양대 산맥이죠. 재고 이론과 자산 선택 이론을 모두 정복했습니다. 어떠셨어요?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할만하죠? 물론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가끔은 정말 거대한 산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방금 우리가 화폐 수요 함수라는 복잡해 보이는 개념을 같이 정복했잖아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가까워진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이거 뭐지? 하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침하세요. 그럴 땐 어디로?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선배, 동기들의 질문과 답변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 있고요. 또 실력 있고 아주 친절한 조교님들이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저 경제학 짱박사도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경제 원리로 여러분의 머리를 꽉 채워드릴게요. 그때까지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안녕!